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그룹 투자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전략은 바로 현대차 그룹의 투자 전략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당 영상은 7월 18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이번에 미국 증시가 한번 크게 무너지면서 국내 증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도대체 미국 증시는 왜 흔들렸는지,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지, 투자 전략을 어떤 방향성으로 잡아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된 물가 지표가 크리티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잘 선방을 해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다 보니까 이러면 금리 인하가 자꾸 뒤로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릴 걸로 예상이 되다 보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상당히 나다 보니까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인한 투자자들의 이탈이 나올 수도 있다. 환율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시장 지표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을 같이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또 회복된 것은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 막판까지 봐야겠지만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다가 막판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자금 유입이 외국인 쪽에서 들어와 줬는데 오늘은 매도하는 쪽으로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잘 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꽤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S&P 500은 약보합,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한 1%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초반에 강하다가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강 후 약으로 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면은 결국에 당분간 또 이어지는 흐름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내일이나 그 이후 흐름을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차라리 장 초반에 많이 뺐다가 장 막판에 올렸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장 마감할 때쯤 지수를 내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그다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개장하면서부터도 코스피 지수도 일정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꽤 잘 버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방금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인데 오늘은 매도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도 말을 했던 건데 나름 저점을 올리고는 있습니다.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시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흐름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다시 또 고점을 뚫으면서 쭉 들어와 주는지 여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외국인 수급이 오늘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준수한 수준으로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한국장으로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 지금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탁금뿐만 아니라 신용잔고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용잔고는 지금 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지수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 단기적인 충격은 그래도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쭉 몰아올리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지금 크게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기에서 그냥 횡보하는 수준이거든요. 구리 가격도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구리 가격이 고점 뚫고 날아가지는 않는 상황이다. 제일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갔다는 건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보는 심리도 저는 녹아 있다고 봅니다.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얼마 전 그 비트코인 신고가 쓴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거 한번 언급을 드렸던 건데,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다시 치솟고 있는 모습은 환율 방어하는데 또 외환 보유고를 쓰게 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의 1,400원을 앞두고 있는 환율도 조금은 불안 요소로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 같은 경우에 발표가 됐는데 2.7%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달보다는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이긴 한데 지금 CPI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2.7% 상승, 그리고 근원 CPI는 한 2.9% 정도 올랐어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물가 지표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기는 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트럼프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CPI가 반등한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낮다. 그러니까 빨리 금리 3%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임기가 끝나서 빨리 내려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파월이 금리 인하한다고 하기는 했기 때문에 인하는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한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물가 얘기, 더 나아가서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불안 요소가 존재는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실까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에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 관련해서도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인도네시아 무역 협상 타결을 하면서 대인리 관세는 32에서 19%로 대미 관세는 0%로 수정이 됐습니다. 인리 대통령과 통화 후 최종 완료를 했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는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구나. 이 관세라는 것도 어느 정도 국가들과의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구나 라는 점인데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눈치 보기가 좀 있었어요. 쟤네 어떻게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관세 이거 해야겠다,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속속들이 국가가 하나둘 미국과의 또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이 체결되다 보니까 그래, 저기 저 정도면 우리는 이 정도 해야겠다 하면서 하나둘씩 관세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관세 합의 도출이 나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관세에 관련된 이벤트들은 마무리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관세로 인한 물가 폭등,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다른 악재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는 것만 아니면 시장은 계속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일 위험한 요소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금리 인하가 자꾸 뒤로 밀린다든지 생각보다 너무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이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렇고 제약바이오와 로봇 관련된 종목들 계속 언급 드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혁신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더 나아가서 보자고 하면 만약에 내가 투자를 이어간다고 했을 때 혁신 업종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현대차 그룹을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걸 우리가 기대한다고 하면 결국 현대차 그룹의 종목들이 상당히 두각을 많이 드러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당연하게도 현대차나 기아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만한 기업들이라고 보고요. 현대차 그룹을 볼 때는 현대차나 기아도 물론 좋지만 지금 그 순환 출자 구조 자체가 워낙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모비스가 지주 지배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나 오토에버도 그렇고요. 정의선 회장의 이 기업들, 모비스나 글로비스, 특히 모비스 같은 기업들, 어떻게 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에 또 상법 개정이다 뭐다 해서 주주 친화적으로 법 개정도 계속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어서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시세를 강력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현대차랑 기아 종목을 보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요즘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이슈까지 접목을 시키면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제가 자율주행이나 로봇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피지컬 AI 쪽에서 수혜를 받는 현대차 그룹주는 저는 현대 오토에버가 또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대 로템 같은 철도 차량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현대 오토에버 같은 기업들이 상징적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향이냐면 이게 해운 물류까지도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종합 물류업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해운업 완성차를 운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HMM이라든지 페노션이라든지 KCTC 같은 종목들하고도 어느 정도 엮어서 보기도 하고, 운임이 올라간다 라든지 자동차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지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 계획도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도 준수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PER 자체가 저 PER로 넘어가고 있고 PBR도 1.0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되다 보니까 한 2028년까지는 계속 성장할 걸로 기대되거든요. 현대글로비스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2028년까지는 매출이나 이익 계획 계속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매출까지 모두 27년까지 계속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4조 정도 순이익이 나왔는데 내후년에는 한 5조 가까이 순이익이 나올 걸로 기대되고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PER이나 PBR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통 경기 민감 업종들이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마진율 수치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높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ER 프리미엄이나 PBR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부여를 못 받습니다. 사실 PER이 6배, 5배면 엄청 저평가네. 근데 이거는 또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게 저평가인 건 맞는데 엄청 저평가다,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니라고 봐요. 말씀드렸듯이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PER 프리미엄을 많이 부여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저는 이 마진율이 높으면 PER 프리미엄을 부여해 주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기아나 현대차도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자릿수예요. 열심히 올리면 두 자릿수 겨우 바라볼 수 있다든지 이런 수준입니다. 물론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거를 어마무시하게 프리미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점검 도와드리면서 개별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되고 한번 눌러볼게요.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도 가능하십니다. 첫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받으실 연락처 이거 잘못 입력하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의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하셔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신청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연락드리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5개의 현대차 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아랫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부품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단자라든지 HL만두 이런 종목들은 다 추세가 지금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만 봐도 되고 아직 본격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SL이나 화신, 그 다음에 서현이와는 슬슬 고개를 들고 있기는 한데 드라마틱하게 올리고 있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코리아 FT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같은 종목들은 벌써부터 주가를 슬슬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선제적으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위아는요,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에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너무 낮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것만 아니라면 또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PER 10배 아래로 떨어지면서 PBR도 저 PBR이라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은 있다. 매출 대비해서 이익 계획이 좀 더 나와주면 좋겠는데 현대위아 역시도 고개를 먼저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살펴보셔도 괜찮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현대차 그룹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다.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초보 투자자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기왕이면 현대차 그룹부터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로봇이나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을 담아 나간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거 2개 위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인프라, 근데 인프라 안에서도 특히 철강이나 이런 쪽은 지금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은 담아 나가시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타이밍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접근하시되 장기적으로는 상승 전환점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예탁금이 70조를 돌파하는 시점이나 미국에서 실제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시점들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시점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400원대에서 안정화되거나 하락 전환하는 시점이 오면 그때가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각오하면서도 중장기적인 상승 전환점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우리가 말씀드린 섹터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그리고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